네, 오늘 영상에서는 KEC 어떻게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지는 이제 2021년 1회차 전기 기사 시험이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EC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과목명은 그대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81번 문제. 전기 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가선 방식이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충 보았을 때 키워드를 대충 찾습니다. 이제 가선 방식이 주인공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더보기란에 올린 주소에 가셔서 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한글 파일 이렇게 키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검색, 가선 방식을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에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라고 431.1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검색. 그럼 이렇게 가선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차선의 가선 방식으로 가공 방식, 강체 방식, 제3 레일 방식이 있다. 이 정도만 검색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81번에서 정답은 지중조가선 방식이 있다고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8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수소 냉각식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수소 냉각식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351.10에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색하시면 이렇게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나오고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 여기 다에서 정답이 나오는데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된 경우에는 경보 장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경보를 하는 거는 이제 빨리 걸어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 빨리빨리 걸어야 되니까 빨리 해서 빠르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정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70%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83번을 보겠습니다. 조합 전로 보도체 중성선, 여기 딱히 키워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 TT 계통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키고 T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막 이런 이상한 것들이 검색됩니다. 계통을 한번 붙여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통 접지의 방식에서 TN, TT, IT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3.3까지 가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T, I, N, SC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히 해주면서 그림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ITT엔 TT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TC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4번에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제가 읽기 귀찮기 때문에 교통신호등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고 교통신호등 검색. 그럼 바로 교통신호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교통신호등은 제어장치 2차 측에 최대 사용전압 300V 이하여야 한다. 이것만 보고 바로 300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300V 이하이고 2차 측 배선이 있고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공전선의 높이도 있고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과전류 차단기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 누전 차단기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실어야 한다. 그러니까 150V가 넘으면은 누전 차단기 설치하는데 교통신호등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다. 이렇게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널 안에서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질문은 이제 애자공세에 의해서 시설할 때 이격거리가 몇 cm인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터널 안의 전선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 터널 안의 전선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애자 사용해서 이격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쭉 보면은 터널 안에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의 이격거리, 정확히 이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과 문제가 똑같은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저압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었기 때문에 2번에서 고압 특고압은 아니고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저압 전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이런 것과 교차한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32.37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키고 232.3.7을 검색하시면 뭐 다른 것도 나오는데 계속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는 이 규정에 맞춰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애자공사를 찾습니다. 여기 1번에 애자공사가 있는데 우린 이격거리가 필요한 거니까 계속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있다. 저압, 옥내 배선이 이제 이런 것과 이렇게 될 때 이격거리는 0.1m, 즉 10cm 해야 한다. 근데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로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인식한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또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다. 즉 30cm는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택지에도 30이 없네요. 바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절연 전선. 만약에 이런 걸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더 키워드 같은 거 희귀해 보이는 걸 검색해 봐야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 KS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여기서 한번 KS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S를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은데 KS로 검색하면은 찾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전기용품 및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품 및으로 검색해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검색하다 보면은 언젠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제 전선이 나오니까 여긴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받는 것 이외에는 KDS에 적합한 것으로서 450, 750 비닐 절연전선, 450, 750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450, 750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그리고 450, 750 고무 절연전선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다 있는데 알루미늄 절연전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7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울타리가 지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타리로 검색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과정이 싫으면 책을 사시면 됩니다. 이제 요즘 책은 오타가 많아서, 자, 보시면은 35kV 이하면은 5m다. 160kV 이하면 6m다. 이제 단수를 계산하는 거는 항상 똑같은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 부분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6m를 보고서 160kV를 생각하시면은 계산이 쉽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5m를 보고 35k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 사용 전압의 구분을 구별할 수 있고 6에서 6이 넘어가면은 단수를 더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왔을 때 지금 154다. 나는 6m를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160이랑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은 좀 가깝지만 낮다. 그러니까 바로 6m를 골라주면 되겠다. 이렇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8번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설비에 시설해야 되는 계측기,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태양광 설비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태양광 설비. 그러면 태양광 설비가 있고 태양광 설비의 시설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배선이 있고 B는 계측 대상을 찾아야 되니까 전력 변환 아니고 모듈을 지지한다, 제어한다, 과전류, 접지 설비, 필요의 설비, 계측 장치. 태양광 설비에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실어야 한다. 그러니까 VI 또는 VP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VI 또는 VP를 계측해야 되는데 전압과 전류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 전압과 전력이 있어도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는 당연하게도 1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정답을 만들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88번은 1번을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9번입니다. 경관을 묻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해서 시설한 경우, 그리고 비종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 경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시 경관 제한인데 문제에서 비종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200m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200m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번 문제입니다. 누설 전류, 절연 성능 이런 게 검색했을 때 엄청 많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압 전류에서 정전이 어려운 이렇게 문장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저압 전류에서 정전이, 이렇게 검색하면은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 선부는 누설 전류가 1mA 이하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바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번 문제입니다. 금속재 가유 전선관 공사에 의한, 즉 금속재 가유 전선관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금속재 가유 전선관. 그럼 232.13에 금속재 가유 전선관 공사가 있습니다. 시설 조건들의 절연 전선일 것, 연선일 것,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여기 4번을 보시면은 가유 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유 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유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1종 가유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데 문제를 봤을 때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유 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장난쳐 놨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92번을 보겠습니다. 리플프리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색하면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검색 리플프리. 리플프리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리플프리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바로 10%가 있기 때문에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93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시가지에서 10이니까 절연전선에서 8m인데 오늘은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해본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선의 지표상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시가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가지로 검색했을 때 특고압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이 부분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높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쭉쭉 내려가 보면서 지표상의 높이 이제 표 333.1-3에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22.9kV였기 때문에 35kV 이하다. 10m이고 절연전선이었기 때문에 8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5kV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울타리 문제도 35와 160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35를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29보다 좀 컸던 애가 35였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트를 체크했기 때문에 바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4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로 지선의 가닥수를 묻고 있습니다. 지선은 이제 너무 자주 나와서 답이 바로 보이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가공지선이 아니고 지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도 지선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면은 가장 위로 올라가서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목차 쪽에 올라가서 이런 부분에서 검색, 지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선의 시설이라고 222.2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22.2를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222.2에 지설의 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지선은 331.11에 준하여 시설한다. 무슨 미궁 퍼즐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막 시키고 있습니다. 331.11을 검색하면 지선의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소선의 가닥수를 찾기로 했기 때문에 나번을 보시면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2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문제입니다. 지중 전선로는 기설. 먼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중 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장이 그대로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까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누설전류하고 유도작용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번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로에 다중접지한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제 큐넷에서 정답을 2번으로 75c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 이렇게 검색했을 때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라가 맞는지 위에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번에서 사용 전압은 15kV 이하인 우리는 22.9kV를 찾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 좀 더 내려갑니다. 3번에서도 15kV 이하니까 넘기고 4번을 보시면은 사용 전압이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그러면서 문제와 같은 조건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다음에 따라 시설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나다라에서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 있고 다가 있고 그 다음에 라가 있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언젠가 통신선이 나오게 됩니다. 가공 약전류 전선이 통신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지물이고 안테나니까 넘기면서 쭉 내려가다 보면 바가 있고 교류 전차선, 사가 있고 아가 있고 자가 있고 차가 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는 다음에 이해할 것. 이건 다중접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패스하고 칼을 보시면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접지를 한 중성선은 이러한 조건들로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은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222.6, 222.6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공전선의 안전율이 있고 여기서 한번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물의 강도, 병행 설치, 저압 보안공사, 건조물과의 접근, 도로, 가공 약전류 전선 간의 교차. 여기 저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32.13에 준하여 시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332.13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이격거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에 있습니다. 저압 가공전선의 규칙에 의해서 시설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공 약전류 전선, 즉 첨가 통신선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0.6m로 이상으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압 가공전선이 고압의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0.3m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라는 거야 이거? 아무튼 여기서 보았을 때 이격거리는 0.6m가 되고 들고 돌아왔지만 22.9kV에서 중성선과 첨가 통신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이러한 조건 내에서 60cm가 정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답안에서는 2번이라고 발표했지만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는 확정 답안을 내놓기 때문에 답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7번을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229에서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인 경우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에 이격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번 제1차 접근 상태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제1차 접근 상태. 그러면 접근 상태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문제에서 묻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삭도와 이격거리를 묻고 있으니까 삭도에 대한 규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도로 등 접근 교차가 있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삭도의 이격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1차 접근 상태도 정확하고 아까 229이었기 때문에 35kV 이하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전선이 특고압 절연 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1m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97번에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동선의 최소 굵기 여기선 한번 연동선의 최소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연동선의 최소 찾았을 때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저압 옥내 배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 그럼 여기에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전선 및 굵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그럼 여기서 저압 옥내 배선에서 바로 나옵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서 전선의 단면적은 2.5mm 제곱의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로 2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번을 보겠습니다. 전격 살충기는 바닥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 시설해야 하는가. 일단 전격 살충기가 주인공인 것 같기 때문에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전격 살충기 그러면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격 살충기는 다음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고 여기 보았을 때 전격 격자는 바닥에서 3.5m 이상에서 시설해야 한다. 바로 바닥에서
3.5m의 높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와서 3.5m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10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시설 기준인데 전기 철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레기입니다.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진 않고 피레기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피레기. 피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예상을 했고 전기 철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레기가 있고 피레기 접지.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은 관련된 사항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레기 설치 장소도 있고 피레기 선정을 보았을 때 선택지에서 봤던 문장이 있던 것 같습니다. 피레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이 문장을 보았을 때 3번에서 피레기는 개방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전 개시 전압 및 제한 전압을 낮은 것을 사용한다. 이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 어떻게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떠한 책을 구매해도 해설에는 이러한 식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나와 있을 텐데 이러한 최신 기출 문제나 또 좀 더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